그 후보로 나오고 또 이 상황을 조금 잠깐 멈추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항공기 폭파 사건 실제로 접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네. 뉴스로 접했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를 도배하니까 네.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싶어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제 그 폭파범이 잡혀서 이제 비행기에서 끌려왔고, 마스크를 쓰고 예. 이렇게 손 묶인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장면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랄까요, 이제 지금 회장님이 좀 큰 얘기를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음모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이 어떤 연출가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 어딘가에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진상을 속 시원하게 이제 파악할 수 없을 때에 이제 뭔가 좀 더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의심을 하도록 자초하는 일들을 많이 또 권력자들이 벌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경우도 우리가 미국이라고 단일한 명사로 말을 하지만 미국 내에도 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네. 있고 또 같은 정권 내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파들이 있고 또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군부가 있고 또는 정치인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의 그런 내부 정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결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 그 당시에 어떤 논의 과정이 담겨 있는 뭐 비밀 문서들 이런 것들이 공개된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좌고우면하다가 이제 어떤 결정들이 나와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6.29 선언이 다 이제 미국의 연출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급진적인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로 신구무 세력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스로 개혁하는 이미지로 노선을 수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네. 뭔가 조금은 이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선거가 진행되기를 바라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작과 드러나는 압력과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칼기 이 폭파 사건은 네. 매우 많은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심하게는 이제 그 폭파 사건을 꾸몄다고 하는 주장도 있죠.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만들어낸 가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선거를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고 가짜 범인을 잡아서 연기자로 사실상 내세웠다는 식의 이제 음모론도 한편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입증되지 않은 것이고 또 정부가 발표한 것이 또 속 시원하게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거 직전에 그런 사건이 터졌고, 네. 그리고 바로 선거 전날 범인이 압송됐고, 네. 그리고 분명한 건 언론을 도배했고,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저는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반적으로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냉전 체제가 이완되고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항상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북한에서 자기 체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도 먼저 어떤 일들을 벌인 경우들이 이제 여러 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분명한 것처럼 해석하시는 하는 건 좀 곤란하다. 한쪽으로 분명한 해석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들고. 100명의 인명을 살상을 했어요. 폭파범으로. 근데 그 사람이 감옥 안 갔죠? 안기부 지원을 결혼해서 갔죠? 어딘가에 살고 있죠? 사람 한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국사범이고, 옛날 용어로 하면은 네, 일단은 뭐 사람이 1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예. 그 범인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압송을 해서 법정에 세워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죠.
그렇습니다. 네. 이 항공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의 좀 어떤 그래서 의견을 아무튼 그 좀 부분을 들어봤고, 예.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공 교수님 말씀에도 이런 제가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핵심의 이야기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진실과 오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단일화 부분에서 결국 김대중이 네가 양보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도덕적 규탄을 네. 대선 후에 계속 받습니다. 그게 88년 신년 초가 돼요. 회장님 말씀처럼 예. 당시 87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오로지 김대중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부당한 억울한 사연을 뭔가 해결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들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김대중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뭔가 예를 들어 부정선거심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제 칼기 폭파 음모 제기하셨죠. 그리고 6.29까지도 제기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구출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김대중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본인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매우 후회스럽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책임이 온전히 김대중에게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부당하다.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패배의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 온갖 음모를 자꾸 얘기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87년에 부정선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로구청 사건이 그러니까 투표함 바꿔치기를 한다고 하는 의심이 있어가지고 감시하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붙들고서 어떻게든 음모를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87년에 그렇게 해서 봉인된 부재자 투표함이 네. 나중에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한국정치학회의 주도로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되고 다시 한번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함을 완전히 바꿔치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짜표를 집어넣었다든지 뭐 이런 증거는 발견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적어도 이제 군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 암묵적으로 군 지휘관들이 사병들에게 특정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네. 심지어 장교들도 이제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조직적인 부재자 투표에서의 몰표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몰표가 된 부재자 투표함이 이제 그 서울과 같은 이제 원래 이 선거구로 와서 네. 다른 일반 투표함과 섞여서 개표가 되면서 몰표가 나온 사실 자체를 희석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났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상의 극단으로 상상하는 것들이 일단 입증되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공 교수님 말씀에 이게 네. 이야기를 좀 짚어야 되는 것은 그때 광주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네. 창간이 없이 투개표가 이루어졌어요. 100골단이 모든 투개표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IBM에서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개발한 게 1981년인가 2년 초 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1987년에 개표를 컴퓨터로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를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의 어떤 그 1987년 대선 국면에서의 여러 가지 진실과 오해, 네. 이혼의 단면을 하나하나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고 모시는 선양하는 입장에서 김대중 스터디를 한 입장에서 예. 지금 진실을 오해를 네. 조금 제가 사사건건으로 네.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 부분은 또 역사에서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네. 미제로 남을 확률이 더 높지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대선 현장은 아마 전부 기록, 영상 기록, 여타 기록 다 남아 있어요.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연설한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특히 보람의 12월 13일 날 87년 이런 때는 그 어마어마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 많은 군중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표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88년으로 넘어가면서 진도를 좀 빼죠. 예, 좋습니다.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또 당시의 어떤 좀 사건들을 좀 짚어봤고요.